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뭘 얻으려고 했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압박은 어떤 것일지 이런 거를 꼼꼼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준비를 꼼꼼히 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장면들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의자를 빼주는 장면 있잖아요. Pretty heavy. Okay, good. 감사합니다. 저 뒤에서 트럼프가 딱 쳐다보고 있거든요. 저 의자를 빼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트럼프는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의자에 만약에 앉아서 서명을 하게 되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앉아있고 트럼프가 뒤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는 광경 마치 종속국가인 것처럼 주종관계인 것 같이 비춰질 수 있거든요. 앉지 않고 서서 사인하는 정상 간의 대등한 외교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저는 여기는 진짜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준비를 많이 했다. 연습도 많이 했고 트럼프가 하는 돌발적인 행동들에 대한 대응 대책도 많이 마련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정상들 보면은 다 트럼프가 의자를 빼주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앉아서 설명을 하면 어떤 지금 모습이 되죠? 트럼프가 뒤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이것도 준비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자리를 빼준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지 않네? 그래. 그러면 좀 더 대화해볼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좀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 장면 네. 좀 인상적이고요. 윤석열도 미국 가서 앉아서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쵸. 네, 사진 거기서는 띄워주시죠. 뒤에 김건희가 있는데 김건희보다도 아랫사람으로 딱 보입니다. 바이든, 김건희, 윤석열 네. 구도가 딱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짜 외교에는 의전이 너무 중요하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한 것 같아요. 아마 그것도 연습을 한 것 같아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의전 준비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두 정상이 얘기를 하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저는 이런 과정 통해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 크게 평가를 합니다. 스마트한 사람이다. 네,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또라이 같지만 그렇게 또라이가 아닙니다. 아주 사람들을 정확하게 다 보고 있어요. 트럼프 장사치 아닙니까? 장사치기 때문에 상대방과 이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계속 도가 튼 사람이야.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봤을 때는 협상할 만한 대상이다. 그쵸. 이렇게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당당하면서도 약간 순발력 있는 모습들, 네,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습들 그렇죠.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담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정말 준비 많이 하신 거 고생하셨다고 하고 싶고요. 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아주 우리 정부가 트럼프의 스타일을 익히고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도 좀 던져주면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연구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큰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오는 그 극우들 반응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레드에 쓴 글인 가져왔는데 트왕께서 트럼프 황제라고 부르나 봐요. 트왕께서 평택을 미국 땅으로 선언하셨다. 조만간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기를 희망한다. 진짜 매국노 나셨네요. 그래서 그 밑에 우리 이제 미국인 되는 거야? 중국인 되는 줄 알고 살이 딸렸는데 다행이네. 이런 지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편지 보내신 분이 있더라고. 트럼프 대통령님 투자 받을 거 다 받고 방위비도 5% 올려서 받아내시고 관세 협상 서명까지 마무리하고 나시면 이재명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이재명 어떻게 조사합니까? 미국에서 필요하다면 감방에 쳐넣어 주십시오. 미국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 저 뒤에 게 웃겼어요. 평소처럼 화도 내시고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세요. 이거 욕 아닙니까? 이건 트럼프 욕하는 거지. 트럼프도 기분 나쁘지. 이렇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기분 나쁘지. 정신이 없어 지금. 전환길이 뭐라고 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젤렌스키 기억나시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앉혀놓고 난 뒤에 너 임마 이렇게 막 꾸짖었지 않습니까? 아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딱 SNS에 올린 거는 내용하고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하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되게 답답하시죠?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신혜식이 반박을 딱 했더라고. 깔끔하게. 신혜식 영상까지 이어서 보시죠. 큰 거 온다 사기치면서 우리 애국 시민들 설레게 만들고 심지어 항공모함을 보내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한다. 정신 나간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항공모함 무슨 항공모함이야. 미쳤습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어제 이재명 회담 안 봤어요? 항공모함이 아니라 지금 같이 비행기 타고 중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신혜식은 정신 차렸어요. 왜냐면 압수수색 당했거든.
정신 차렸죠 지금. 아니, 서부지법 폭도로 몰릴까봐. 어떻게 신의식이 저렇게 정상처럼 보일 수가 있죠. 전환길이랑 붙여놓으니까. 근데 트럼프가 왜 윤석열 얘기를 안 했을까요? 한국 내 국민 민심을 엄청나게 눈치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서 저는 우려되는 지점으로 One of the things I'd like to do is ask them to give us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the big fort. You know, we spent a lot of money building a fort, and there was a contribution made by South Korea, but I would like to see if we could get rid of the lease and get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a massive military base.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데 엄청난 돈을 써서 그 소유권을 원한다. 우리가 지금 임대차 계약 리스를 하고 있는데 그걸 없애고 우리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기지를 건설하는데 미국이 무슨 돈을 썼어요? 다 우리 돈 썼지. 다 우리 돈을 지었죠. 거의 100%가 우리 돈입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는 기지 건설 비용 90% 이상을 우리가 냈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미국이 낸 돈이 없어요. 100%도 90% 이상이긴 하죠. 그 맞는 말인데 10%는 마치 미국이 낸 것 같이 포장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모든 기지 사용료, 기지 건설 비용 그리고 그 당시의 땅을 그 기지의 땅을 소유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상까지 다 우리 정부가 했어요. 어쨌든 이건 다 거짓말이고 자기네들 돈 들인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기지를 지금 빌려 쓰는 건데 우리가 지어준 기지의 임대료를 받아도 모자를 판에 이번엔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영토를 강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얘기했는데 이걸 왜 언론에서 저기 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까? 영토 강탈 발언인데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무리수 발언을 트럼프가 미쳐가지고 야 너네 땅 내놔 이렇게 단순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미국은 빌린 비용을 내야지 미군 기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미군 기지 인양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 머릿속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미군 기지를 아예 미국 땅으로 바꿔서 거기 안에 있는 주한미군들은 그냥 미국 군인인 거야. 그럼 그 군인들이 동맹 현대화라는 미명 하에서 여기저기 쓰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CSIS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여기에 네. 방문해서 발언도 했죠. 네, 약간 걱정되는 발언들은 주로 여기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안미 경중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면서 국방비 증액할 거를 하면서 이제 첨단 무기 많이 구매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미국이 원하는 발언입니다. 원하는 대로 발언을 하는 거고 국방비 증액 같은 경우는 미국에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올린다는 거예요. 보다 더 심각한 발언이 있었는데 북한을 지칭한 말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다. 적절히 관리해야 안전하다. 억압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죠. 저는 여기서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비유하면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은 어떻게 표현했었죠?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같은 관계라고 표현 했습니다. 좋잖아. 앞마당 같이 쓰는 이유. 이러면 일본 좋아하죠. 그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아주 중요한 우리 정부의 지금 중요한 중대 과제라면 사실 표현에서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를 대응하기 위해서 펜까지 준비해 갈 정도의 의전 준비 역량이 있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언어, 표현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구성한 사람들이 여전히 대북 우월감을 느끼고 북한을 가난한 나라로 취급을 하면서 북한이 핵을 가진 어쨌든 지금 세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됐다라는 그런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북한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런 나라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우리를 심히 모독하였으며 나중에는 가당치도 않은 비핵화에 대해 떠들어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하지 말라는 말은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는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버텨내야 된다. 국민들을 믿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셨습니다. 자, 그럼 검찰 개혁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공소청에 수사 부서랑 수사 인력이 잔존하게 되고 그거가 나중에 확대되면은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 기능이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그쵸. 경찰이 보안 수사를 하면 검사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증거 있냐? 사법고시 합격한 법률 전문가가 수사 능력이 더 뛰어나고 공정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 개혁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지껏 정성호 장관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검찰 개혁 내용을 몰라요. 검찰 개혁의 본질적인 방향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더라고. 시민들이 왜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지를 아예 이해를 못하고 아예 있어요. 몰라, 아예.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 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다. 그런데 다만 검찰 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검찰 개혁 시작했습니까? 수사 기능을 뺏어야 된다는 게 본질이죠. 그 무소비리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수사하고 자기 멋대로 기소하고 자기 멋대로 기소를 안 하고 이렇게 정치 검사들이 검찰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시작된 거예요. 국민들이 주장했던 건데 정성호 장관은 검찰 개혁의 본질 자체를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요. 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지휘할 수 있죠? 너무 걱정되는데요. 그리고 다른 글에서는 수사 개시권과 인지 수사권이 완전히 배제돼야 된다. 이게 특히 문제다라면서 이거 두 개만 빼면 될 것처럼 얘기도 해놨더라고요. 아니죠.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네, 문제라니까요. 그냥 수사라는 단어 들어간 거 다 빼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자, 관봉띠를 떼서 범죄 증거, 아주 중요한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를 폐기한 남부지검이 있었죠. 그리고 감찰도 안 했어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증거를 무마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조직이 지금 검찰이에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검찰청은 해체해요. 그런데 검찰의 정상단체인 것처럼 하고 검찰의 역할들을 계속 남겨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저는 이런 것도 다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촛불행동과 박은정 의원실에서 금요일 날 검찰개혁 공청회를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제 추미애 의원,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 박은정 의원 뭐 이렇게 4명의 가장 강경한 검찰개혁 그 론자들이죠. 이분들의 아주 완벽한 안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시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시도들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검찰개혁을 해나갈지 그런 의지들을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번 일정 확인해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로도 함께 해주십시오.